여러분, 전통이라던 일본의 한 성문화가 범죄로 변질돼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2023년도에 말입니다. 구독자 50만 인기 유튜버는 일본 시골의 충격적인 행패를 폭로했는데요. 일본도로 무자비하게 29명의 숨통을 끊어버린 희대의 살인사건 역시 일본 전통 성문화에 얽혀있죠. 오늘은 충격적인 일본 성문화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집단 맞선 행사 우타가키입니다. 농경 문화를 앞장세워 다같이 합체를 즐길 수 있는 놀라운 풍습이었는데요. 봄에는 풍작, 가을에는 추수감사 행사로 시작된 우타가키는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어 남녀들의 만남의 장이 된 것이죠. 믿는 토속신이 무려 800만 가지나 되는 일본답게 신을 기쁘게 하는 주술적 노래를 주고받으며 구애 공작을 펼쳐야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눠도 되는 행사였는데요. 우타가키 날만 되면 길가에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 플러스 싱글들도 다 튀어나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난리가 났죠.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식물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믿음 덕분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탈을 즐겼습니다. 두 번째는 우타가키처럼 오픈된 종교 행사 자코네입니다. 행사 후 참석했던 성인 남녀들이 함께 잠자리에 드는 풍습이죠. 일본 신사나 사찰 행사에서도 예외는 없었고 심지어 각 신사에 따라 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인연인 걸까요? 어떤 곳은 제례 후 마주치는 이성과 반드시 합체를 해야 하는 룰이 존재했고 또 다른 사찰에선 동이 트기 전까지 여자는 3명의 외간 남자와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문화가 20세기까지 지속됐으며 우타가키와 마찬가지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기혼 미혼 성인 남녀가 자유롭게 합체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만남을 갖던 우타가키와 반대인 세 번째 성문화는 바로 은밀하게 진행하던 요바이죠. 요바이는 어두운 밤에 외간 남자가 사랑을 나눌 목적으로 여자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인데요. 여기 한 일본 유튜버가 경험한 충격적인 요바이 사건이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귀엽지 않은 몸매의 소유자 리는 야무진 창업의 꿈을 가지고 미용실을 차렸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폐업하게 됐죠. 시간도 남아돌겠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스루이로 가서 시골 생활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자 혼자 시골살이라는 컨셉으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리는 전업 유튜버로 눌러앉아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평범하던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너와 사랑에 빠졌다며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추근덕거렸다고 합니다. 여자 측에서 수차례 단호박 거절을 했지만 스토킹급 일방적인 구애는 멈추지 않았죠. 상황이 상당히 거슬려질 무렵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돌아오는 말은 더욱 그녀를 소름돋게 했죠. 지금 너에게 매달리는 남자 쪽 친척들이 시골에서 정치질을 시전하고 있고 그 남자와 만나야지만 마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마을을 떠나게 되는 위기가 닥칩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 여러 명이 린이 살고 있는 시골집에 몰래 침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은밀한 제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인데요. 제보를 전해들은 린의 매니저가 당장 그 집을 버리고 나오라고 전화해서 린은 가까스로 참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린이 유튜브에서 폭로하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아무렇지 않게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할 범죄 계획을 세운 일본 시골 사람들의 행패는 일본 네티즌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 사건은 현대판 요바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도 시골에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대 일본 성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요바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요바이는 고대 일본 행사 때 풍작을 기원하며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분 상승도 하고 성을 알려주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농촌 소년들은 15살에서 17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고 젊은 세대가 모여있는 와카모노구미 조직에 합류됐죠. 결혼 전까지 몸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이 조직은 낮에는 일하고 밤만 되면 선배들이 19금 스킬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집으로 몰래 요바이 가서 열심히 배운 지식을 실습해보기도 했죠. 당시 분위기는 부모들 역시 적극적으로 실습을 주선하는 추세였으며 오히려 딸내미 집에 요바이 오는 청년들이 많을수록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바이는 남자가 구혼을 목적으로 마음에 드는 처녀와 침실로 가는 행위인데요. 여성 집에는 밤마다 다른 남성이 오게 되는 경우가 흔했죠. 만약 여자 쪽에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게 문을 막거나 직접적으로 싫다고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동의하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과부나 남편이 멀리 출타해 집에 혼자 있는 유부녀에게도 요바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마을 룰을 만들어 요바이를 하기도 하고 다른 외간 마을 남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도 했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을 방문한 손님에게 여자를 내어주는 풍습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요바이를 악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던 일본 최악의 살인사건이 그 예입니다. 1930년대 당시 불치병이었던 결핵을 앓고 있던 21살 도이 무쏘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히키코모리였죠. 도이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보였는데요. 몸을 팔던 아베사다라는 여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베사다가 자신의 남자친구의 목을 눌러 숨을 먹게 하고 심지어 똘똘이를 절단한 잔인함으로 유명하죠. 도이 무쏘오는 히키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통문화 밤놀이, 즉 몰래 이웃집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 요바이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본인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웃 어린 여자에게 거절당한 상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로 진화했는데요. 이미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살기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이의 총기 면허를 취소하였죠. 하지만 몰래 일본도와 총을 준비한 도이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이는 전기선을 잘라 마을을 어둠에 잠기게 했죠. 그리고 그는 도끼를 사용해 먼저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기등 2개를 머리에 두른 도이의 살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치 밤놀이를 하던 때처럼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일본도로 난도질을 한 것인데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말이죠.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물들었고 거의 마을 사람들 절반인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잡히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도이 무쏘오가 죽은 후 발견된 그의 수첩에는 그녀에게 밤에 거절당한 사실과 자신이 앓고 있는 결핵에 대한 분노도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요바이 거절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웃집 여자와 가족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자신의 할머니의 생명을 멈춘 이유 역시 할머니를 살인자의 할머니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서라고 합니다. 전통으로 지켜지던 요바이는 상대의 허락 없이 무단침입 범죄로 변질되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없애려 했지만 실패하고 1960년대가 지나서야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요바이는 일본 애니의 자극적인 소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남자가 남자랑 눈이 맞은 와카슈도입니다. 와카슈도는 특히 고참 사무라이와 어린 사무라이 사이에서 발생했죠. 자신의 시중을 드는 어린 사무라이와 몸의 대화를 나누고 한층 더 견고한 신뢰를 다졌다고 합니다. 편의점보다 절이 많은 일본 사찰에서는 동자승과 눈맞아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남색 풍습은 특히 에도 시대에 많이 보였죠. 신분이 높은 무사는 전도 유망한 어린 남자를 찜해 자기 옆에 딱 붙여놓고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잡일도 시키고 밤일도 시킨 셈이죠. 특히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역시 남자와 진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피셜 본인은 천민 출신이라 이런 높으신 분들의 취미를 잘 몰랐기에 여생만 즐겼다고 하죠. 도요토미가 즐겨 찾던 에도 중심지 홍등가 요시와라가 5번째입니다. 성을 상품화한 일본 유녀들의 집단 거주지였죠. 1500년대 말 에도의 대규모 건설이 시작됐고 일본 방방곡곡에서 일꾼들이 몰려왔는데요. 에도 거주인 60% 이상이 남자였을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공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밤은 풍기문란 그 자체였죠. 이왕성한 힘들이 공권력으로 단속이 안 되자 유녀들을 에도 중심지에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규모 스케일 에도 요시와라는 남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요시와라는 일하던 유녀만 무려 3000명이나 되었고 에도의 사랑방인 동시에 젊음을 발산하는 사교장이기도 했죠. 요시와라에서는 역시 쩐이 많은 사람이 왕노릇도 할 수 있었는데요. 에이스와의 하룻밤은 지금 돈으로 250만 원이었고 아가씨만 30명씩 관리하던 관리자는 시흥자본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나름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유녀들에 대한 신상 업데이트도 고객님들께 팜플렛으로 알려주었죠. 거리도 안전하고 범죄자들은 바로 신고되어 범죄율도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와라에는 영문 모를 큰 화재가 무려 24번이나 발생하였고 결국 변두리로 자리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후 교통도 불편하고 고액 가격대가 메리트 없어진 손님들은 점차 떨어져 나가게 되어 품위와 명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죠. 충격적인 일본 성문화 5가지 어떠셨나요? 다른 성문화 시리즈도 꿀잼 보장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